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리뷰 자료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웹사이트 성능 관련된 검토 항목들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이게 어떻게 시스템 효율을 높이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자료에서 보니까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시스템의 기본 개념 또는 속성 이렇게 정의하던데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그냥 시스템의 뼈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근데 이 뼈대 검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네, 그게 바로 시스템 성능이랑 안정성 때문입니다. 이걸 제대로 안 보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오늘 자료에 특히 웹사이트 시간 관련 동작, 그러니까 성능이죠. 성능 검토 체크리스트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이 항목들 보면서 실제로 뭘 확인하는지 보면 꽤 흥미로울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체크리스트 한번 파헤쳐 보죠. 어떤 것들을 주로 보나요? 처음 나오는 게 연결 풀링, 데이터베이스 연결 미리 만들어두고 재사용하는 거. 맞죠? 식당 자리 예약이랑 비슷한 건가요? 아, 네, 맞아요. 비유가 좋으시네요. 매번 연결을 새로 만들려면 시간도 걸리고 자원도 쓰거든요. 이걸 미리 풀에 딱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냈으니까 훨씬 효율적이죠. 연결 설정 시간을 확 줄여줍니다. 아, 그렇군요. 시간 절약이 크겠네요. 네, 다만 그 풀 크기를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작으면 연결 기다려야 하고 너무 크면 또 자원 낭비고요. 아, 네네. 적절한 크기 설정. 다음은 부하 분산이네요. 로드 밸런싱. 이건 여러 서버의 작업을 나누는 거죠. 계산대 여러 개 여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서버 하나가 받을 수 있는 요청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요청이 막 몰리면 서버가 느려지거나 다운될 수도 있잖아요. 부하 분산은 그걸 여러 서버로 골고루 나눠서 뭐랄까, 전체 처리량을 높이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필수적이겠네요, 정말. 네. 어떤 방식으로 나눌 건지, 순서대로 줄 건지, 아니면 제일 한가한 서버에 줄 건지, 그런 전략도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분산 처리랑 캐싱도 자주 듣는 말인데 분산 처리는 큰 일을 나누어서 하는 거고 캐싱은 자주 쓰는 걸 가까이 둔다. 이런 거죠. 네, 맞아요. 분산 처리는 혼자 하기 힘든 아주 큰 계산이나 많은 요청들을 여러 컴퓨터가 같이 힘을 합쳐서 빨리 처리하게 해주는 거고요. 캐싱은 자주 찾는 데이터를 훨씬 빠른 곳, 예를 들면 메모리 같은 데다가 복사해 두는 거예요. 그럼 느린 디스크나 저 멀리 있는 데이터베이스까지 안 가도 되니까 응답 속도가 정말 빨라지죠. 아, 책상 위에 자주 쓰는 물건 올려두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딱 그 비유입니다. 접근 속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네요. 지연된 초기화. 이건 뭔가요? 아, lazy instantiation. 그건 객체나 자원을 실제로 필요할 때까지 만들지 않고 미루는 거예요. 미리 다 만들어 놓으면 시작할 때 시간도 걸리고 메모리도 차지하니까 정말 쓸 때 딱 만드는 거죠. 오, 효율적이네요. 트랜잭션 동시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건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데이터 작업을 할 때 데이터가 꼬이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많은 요청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이에요. 은행 거래 같은 데서 중요하죠. 아, 동시 작업 관리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OLTP랑 OAP 분리. 이건 왜요? OLTP는 온라인 거래 처리,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간단한 작업이고요. OLAP는 복잡한 데이터 분석 작업이거든요. 이 둘은 시스템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서 같이 돌리면 서로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분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하, 성격이 다른 작업을 분리하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복제. 이건 데이터를 여러 곳에 복사해 두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레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여러 개 복사해두면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복사본으로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고요. 가용성. 또 읽기 요청 같은 걸 여러 복사본으로 분산시켜서 처리 속도를 높일 수도 있죠. 성능. 아, 안정성이랑 속도 둘 다 담는 거군요. 그렇죠. 이 기술들 전부 가만 보면 결국 시스템에서 뭔가 느려지거나 막힐 수 있는 부분들, 즉 병목 현상은 해결하고 자원을 잘 쓰려는 전략들이에요. 연결이 느린 거, 서버에 부하가 몰리는 거, 데이터 접근 속도, 처리 효율 같은 문제들을 다루는 거죠. 네, 듣고 보니 다 일맥상통하네요. 네. 크게 보면 이런 기술들이 요즘 소프트웨어들이 확장성 있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본 연결 풀링, 부하 분산, 캐싱 같은 기법들이 다 웹사이트 속도나 안정성,
그러니까 결국 사용자 경험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네요. 이 시스템 뼈대 설계랑 검토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끼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자료에서는 이런 중요한 성능 원칙들을 리뷰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과연 이게 설계 처음부터 잘 고민돼서 반영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보통 문제 터지고 나서 리뷰하면서 뒤늦게 고치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게 시사하는 바, 즉 초기 아키텍처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